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2명의 청년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이준석 새누리당 예비후보를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지금 스튜디오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이동학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지요. 인사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사실 아직 등록을 안 해서 네. 예비 후보는 아닙니다. 언제 등록하세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어제 등록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예. 저는 이번 주 중에 준비해서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두 청년 후보가 동시에 후보로 나서면서 노원이 되게 젊어진 것 같아요. 네. 젊은 분들이 와 이렇게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에 사람들이 신선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야, 이게 지금 인기가 굉장하시네요.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약 1분, 2분밖에 안 지났는데 네. 이동학 씨다 와 이런 댓글이 벌써 올라오고 네, 아유, 있습니다. 네,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저희는 사실 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시라서 별로 사람들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아니네요. 이렇게 또 뜨거운 반응이 있군요. 일부 뜨거운 반응이 같습니다. 아직 뭐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네. 팟짱 출연한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따로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혁신위원 하실 때 네. 조국 교수님한테 전화를 수차례 받았어요. 이동학 위원을 네. 인터뷰해 보시라.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누구죠? 저는 그분을 잘 모르겠는데 교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 여러 차례 혁신위원 회의를 했는데 네. 당신의 가슴을 가장 설레이게 한 혁신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영광이네요. 네. 저희 팟짱의 첫 번째 출연이세요. 네. 저희가 처음 출연하시는 분들한테 꼭 여쭙는 게 있어요. 네, 뭔가요? 뜨거운 연대 인사를 해달라. 팟짱의 네. 청취자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네. 처음 준비한 인사 한 말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네네. 예. 이게 준비하지 않았는데 큰일 났네. 네. 처음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드리고 또 화면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레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처음 나와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설레이는데 이 설레임 끝까지 간직하면서 항상 뛰는 가슴 그대로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실 때 주먹을 불끈 쥐면서 화면은 안 나오죠? 화면이 다 나오고 있어요. 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 젊은 기계가 느껴집니다. 뭔가 저런 분들이 정치를 많이 하셔야 한국 정치가 좀 발전할 텐데 맨날 좀 연세 드신 분들 막 회의장에서 졸고 막 이런 국회의원들만 보다가 제가 이동학 위원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요. 이동학 위원 하면 청년 정치인, 김광진 의원과 더불어서 청년 정치인, 더불어민주당에 몇 안 되는 젊은 정치인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좀 출마하시게 된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또 야권의 혁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우선 노원병의 출사표를 내셨는데 왜 노원병을 선택하셨습니까? 일단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혁신위원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께서 어쨌든 혁신이 미흡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탈당을 하셨잖아요. 저는 인정해요. 이 혁신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저는 그게 이제 실천에 있었다고 보고, 왜냐하면 혁신안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한 번도 제대로 실천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비판에 굉장히 직면해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흡하지만 실천을 하면서 점진적인 어떤 혁신을 해 나가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탈당을 하셔서 사실 야권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기대를 좀 했어요. 혁신을 좀 잘해서 저희가 경쟁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경쟁으로. 유익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모습을 보니까 조금 모호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탈당하신 명분이나 이런 게 좀 너무 약해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는 이게 꼭 엘리트만 해야 되는가? 우리 지금 다양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치가요. 대부분의 평범함들이
구석으로 몰리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꼭 엘리트만 정치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근본적인 우리 사회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노원이 교육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저는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되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께서 전 다 이해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스카이 혹은 좋은 대학교 그 다음에 조기 유학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녀가 잘 살 수 있도록 네.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부모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소수만 승자가 되는 교육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인가. 결국 그것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네. 노후 자금을 결국 축내게 되는 그래서 노후가 굉장히 불행한 이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노원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노원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원을 그렇군요.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이제 이준석 비대위원을 인터뷰했는데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동학 위원과 이준석 위원이 극명하게 갈리네요. 네. 그분은 좀 경쟁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조금 더 그 기초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노원을 만들겠다. 네. 그래서 이제 강남의 네. 그 파락군처럼 네. 그런 게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동학 위원은 그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네, 사교육비 증가 뭐 예, 이런 수능으로만 다 달려 들어가는 지금 이런 교육이 네, 예. 저는 많은 패배자들을 낳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아니고 네. 패배한 것이 아니다. 네. 넘버원을 뽑는 게 아니고 온리원. 예. 본인만의 어떤 색깔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예, 우리는 어차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데 네. 누군가는 패배했고 누군가는 승리했고 이거를 너무 도식적으로 가르려고 하는 것이 교육 속에 있는 것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넘버원이 아니라 네. 온리원을 기르는 사회가 돼야 된다. 네, 굉장히 많은 어머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예. 많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선거구 괜찮을 네. 것 같은데요. 네,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을 만드는 나라.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안철수 의원의 탈당 명분이 약해졌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결국 안철수 저격수가 되겠다. 이런 선언이신가요? 사실 이 야권 연대나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저의 이 행위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당과 상의하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네. 독단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어쨌든 유의미한 정치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었고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과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한국 사회에 어찌됐건 유의미하게 남겨져야 되는데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모호하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모호하냐면 네. 탈당 인사들을 이제 본인의 어떤 기준과 잣대에 의하지 않고 네. 기존에 말했던 것과 좀 다른 측면으로 쭉 가고 있고 네. 어제는 또 국민회의와 또 통합까지 선언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더 네. 의문점을 갖게 됐어요. 도대체 왜 탈당을 하셨던 거지? 네. 예, 이런 생각을 예. 하게 됐어요. 하고 싶은 정치가 도대체 무엇일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맞을까? 저는 기득권이 더 강화되는 측면으로 더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당이. 지금.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기성세대가 다 물러나고 청년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적절하게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런 목소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그냥 지금 모습으로만 보자면 기득권만 그대로 살아남게 되는 그런 정당이 그렇군요. 돼버리는 거죠. 네. 저희가 인터뷰하는 동안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이 네, 오랜만에 달리는데요. 네. 심상정 대표 못지 않으십니다. 아이고, 네. 악플이 달리면 안 되는데. 아니, 멋있어요. 네. 목소리도 짱. 이동학 씨 많이 홍보합시다. 네네. 노원병이 잘 되길 기도합니다. 1% 정치가 이준석이라면 이동학은 99% 정치다. 이렇게 구호도 막 지어주고 계세요. 네네. 야,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노원 사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네. 어찌됐든 네. 당과 상의하지 않고 이런 결심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공천을 안 주면 어떡하죠? 저는 일단 뭐 공천을 줄 기대를 가지고 제가 간 건 아니었어요. 네. 예, 어쨌든 경쟁이 있으면 경쟁을 해야 되겠죠. 예, 당의 어떤 다른 절차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경선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경선을 네.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공천을 주지 않고 네. 경쟁을 하게 되더라도 경선을 통해서 한번 네. 안철수 의원과
한번 허심탄회하게 토론 한번 해보고 싶다. 네네. 혁신 정치에 대해서 이런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원병 상계동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이 지역적 연고는 좀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지역적 연구는 전혀 없고요. 네. 뜻이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도전하는 것이 청년, 청춘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어설픈 지연 학연을 볼모로 주민들께 사탕 발림하고 싶지 않고요. 네. 노원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가는 곳이고 지역 연고보다는 저의 성장 배경이나 네. 노원 주민들을 이해하고 또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지금의 삶의 환경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제가 정치부 기자 저도 오래 했지만 이렇게 보면 막 지역 연고 따져가지고 네. 뭐 나중에 보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었던가요? 제가 좀 네. 정확하게 기억이 좀 안 나는데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외할아버지가 그곳이 고향이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과도하게 연고를 따져서 뭐 네. 제가 여기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뭐 사돈의 팔촌이 여기 삽니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가 연고주의가 남아 있는데 사실 네.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네. 사실 국회의원들은 이게 국가의 비전과 미래를 네. 결정하는 자리인데 네. 이게 무슨 동네 구청장 선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그렇게 돼버린 측면이 있어서 네. 그거는 유권자들도 잘 생각을 좀 사려 깊게 생각하면 좋을 것 요거는 같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연고를 주장하는 건 내가 네. 이 지역을 더 사랑해라고 하는 걸 어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네. 그게 결국 연고가 아니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는 또 성립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뽑히게 되면 이 지역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네. 이 지역 주민들과 당연히 호흡하면서 네. 의정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지 내가 출신이 다른 데 있다고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뽑혔는데 여기서 일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일하는 네.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예. 당연 전제가 네.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이제 뭐 반응이 뜨거워서 이거 뭐 실시간으로 정리하면서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올리원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네. 예?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이런 의견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뭐 심상정보다 훨씬 낫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네요. 대한민국은 다 연고가 어디든 존재합니다. 연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저도요. 네. 예. 자, 저희가 이제 혁신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에 기여한 게 있으시잖아요. 혁신위원으로 네. 상당히 기여를 했기 때문에 뭐 청년 비례대표 네. 같은 것이 어떻게 보자면 훨씬 더 수월한 길일 텐데 네. 굳이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게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 네네네. 그럴 텐데 젊은 청년이 사실 요새 다 빈궁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텐데 굳이 이 지역구를 도전한 이유가 뭘까? 이런 것도 네. 궁금합니다. 사실 뭐 청년 비례에 도전하면 네.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고 네. 지금 당내에서의 인지도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네. 예, 일반 당원들 투표 이제 당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제가 혁신위원을 하면서 내뱉었던 말 때문에 그 네. 말을 좀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실천하려고. 예, 그 말이 뭐냐면 네. 저는 희생을 요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배님들에게 희생을 네. 요구했고 헌신을 요구했고 네. 그런데 저 스스로가 혁신위원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가장 쉬운 방식으로 이렇게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제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이다. 행동이 언행일치가 안 된다. 네. 전 스스로 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유혹 속에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더 큰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더 커서 지역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세상에. 맞아요. 사실 혁신위원 하실 때 네. 486 정치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따끔한 회초리를 들으셨습니까? 사실 네. 그걸로 큰 화제가 되신 바 있으시지요. 네, 네. 486들한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해놓고 나는 청년비례 딱 네. 따먹으면 네. 아유 뭐 지도 저렇게 하면서 누구한테 헌신을 얘기하는 거야? 뭐 네네. 이런 비판을 네. 받을 수 있으니까 아예 그거 다 내려놓고 네. 그것조차도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년 비례도 기득권이 출마하는 게 네.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청년 네. 비례로 출마하는 것조차도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예, 하신 제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정도는 괜찮을 텐데.
너무 내려놓으신다 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여하튼 여러분 이동학 혁신위원이 486들한테 희생과 헌신을 요구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실천하는 차원에서 네. 지역구에 어려운 도전을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 그 동네가요. 네. 좀 복잡해요. 네. 원래 그 동네가 그 역사가 깊은 네. 동네잖아요. 예, 뼈다구가 있는 동네다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가 이제 뭐 철거민, 야합, 뭐 빈민운동 뭐 이런 게 굉장히 셌던 지역입니다. 80년대 88 올림픽과 더불어서 성장한 아파트촌이기도 하고요. 그 동네에 이제 노회찬 의원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새로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준석 새누리당 청년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서 도전장을 냈고 또 이동학 후보 계시고 또 거기 당에서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아마 있겠죠. 예, 지역위원장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이게 굉장히 구도가 복잡한데 결국에 그렇게 하면은 다 출마를 하면 새누리당에게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좀 어떤 조정, 조율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 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청년들을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를 뚫고자 도전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이 사회가 그리고 이 노원병이라고 하는 지역구에서 야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청년들이 도전했어요. 근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이 부분 청년에게 혹시 희생을 강요한다?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저는 공정한 방식으로 제대로 된 연대를 만약에 한다면 연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결국 총선 전체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언제든지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고 제가 되지 않더라도 제가 떨어지더라도 되는 후보님 열심히 도울 생각이에요. 다만 저도 떨어질 생각으로 나오진 않았겠죠. 최선을 다해서 차라리 노원병을 청년 선거구로 만들어달라. 이준석 씨와 제가 1대1로 한번 붙어보겠다. 대한민국의 미래 둘이 격돌해서 대한민국이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대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고 주민들께 심판받겠다. 저는 이런 정치 혁신의 이 그림이 노원병에서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사회가 과연 이 노원병이라고 하는 데를 단순한 격전지가 아니라 이 청년들 이 미래 세대가 과연 어떻게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바로미터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노원병을 청년 구도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동학 대 이준석, 이준석 대 이동학 구도로 만들어달라. 노회찬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할 일일 것 같은데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자신을 연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불곰에 비유를 했어요. 만만치 않다. 불곰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연어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연어는 그 불곰을 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비유를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본인은 어디에 비유를 하세요? 저는 그 환경을 그렇게 연어와 뭐 불곰이 있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 저는 바람이 좀 적절할 것 같네요. 바람. 노원에서부터 좀 바람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치인들께서 대변하겠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진 건 궁극적으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 반영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세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 같은 평범함들, 저와 같은 소시민들 이런 사람들도 꼭 엘리트가 아니어도 충분히 정치 일선에 나설 수 있고 그 도전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호소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청년 문제보다는 노원의 지역의 교육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상임위로 교문위를 가고 싶다 이런 의사까지 표현을 했어요.
상임위까지 벌써 결정하는 상황인데 이 의원께서는 좀 어느 문제, 지역사회 어떤 문제에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일단은 저 역시 이제 교육 문제 때문에 정치를 처음 생각하게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예, 전 두발자유라 운동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운동을 하다가 이 학생들의 인권,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니다. 뭐 아니라는 말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공부도 중요하지만 네. 공부가 아닌 다른 걸 잘하는 친구들은 패배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공부 하나의 잣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지금 거기가 거의 베드타운화 되어 있거든요. 상계동이. 네, 예. 예, 그래서 직장인들 굉장히 많고 직장인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천착해 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의 그런 직장인들의 삶을 쭉 보면 나중에 결국 어르신이 돼서 아플 때를 대비해서 마치 의료 자금을 모아놓은 듯한 느낌이란 말이죠. 네. 죽기 전에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결국 자신 치료를 위해 쓰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뭔가 비루한 슬프죠? 삶이 네.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비루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한번 그런 문제점들 다 가진 것이 또 노원병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직장인들의 처우 문제라든가 어르신 문제랄까 네. 우리 교육 문제랄까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는 공약을 내걸 생각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발 자유화 운동, 학생 인권 문제 이런 데 관심이 있으셨다.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 얘기는 많은 청년 학생들한테 어필할 것 같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다른 대안이 있어. 다른 대안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 드릴게요. 뭐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인 처우에 관한 거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어떤 의료 문제와 관련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직장인들 일하는 시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한꺼번에 이걸 줄일 수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율을 통해야 한다. 네. 그렇다면 저는 일단은 먼저 해보고 싶은 건 금요일 야근부터 시키지 않는 것. 네, 금요일 야근 절대 금지. 뭐 이런 부분부터 금요일 야근 금지법. 차근차근 하나 둘씩 우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 어찌됐건 자신의 삶이 좀 윤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택하려면 자신의 시간이 일단 충분해야 되고 소득도 일단 충분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너무 비루한 그냥 직장생활 계속 직장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파김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쭉 전반적인 방향은 그렇게 두고 금요일 야근 이제 금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어르신들의 부분은 지금의 이제 경로당이나 보면 우리 할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많아요. 그러니까 실권을 많이 쥐고 계세요. 제가 사실 경로당 가서 이제 네일 아트 해드리는 봉사활동도 하고. 네일 아트요? 네네네. 어머, 왜냐하면 전 말벗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 근데 어떻게 네일 아트를 배우셨어요? 어머 세상에 그거 다 여자들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직접 절을 하진 못하고 남을 이렇게 해드리는 건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머, 정말 재밌는 청년이네요. 네네. 왜냐하면 저는 노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냥 독거노인 혹은 그리고 노후가 굉장히 불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청년과 노인 세대 간에 이상하게 뭔가 갈등 요소들이 사회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이걸 풀려면 저는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거의 가장 좋은 매개체가 뭐냐라고 해서 네일 아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일 아트 이 단을 꾸려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말벗을 해드려야 되겠다. 손도 주물러 드리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세대 간의 어떤 갈등 요소를 좀 줄여가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찌됐건 노인분들의 삶이 심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프실 때 누군가가 돌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옆집에 할머니가 약값이 없으셔서 약국 못 가시면 저는 그거 굉장히 빈곤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공동체가 더불어 살기 위한 사회 이 방향으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야, 저는 그 국회의원을 좀 해보려고 짜장면 배달하는 분들은 제가 봤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좀 해보려고 네일 아트를 배우셨대요. 세상에. 그리고
그 손이 어떻겠어요. 네. 예, 평생 일하시느라고 정말 네. 마디마디 굵어진 할머니의 네, 네, 손, 그 손에 예쁜 네일 아트 해드리고 네. 그 말벗을 해드렸으니 정말 네. 인기 짱이었겠어요. 네. 어머님들에게는 예? 뭐, 네. 예,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했겠어요. 네. 예,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네일 아트도 해주고 말벗도 네. 해주고. 사실 저도 돌봄 선입견을 이런 거 가지고 정말, 또 예. 이제 이 할머님들 손이 고목 같으실 거다라고 네. 생각해서 갔는데 안 그래요? 부드러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유, 일 안 하고 사는 네. 할머니도 많구나. 네네네. 네. 그래요. 56년 살아온 시골 아줌마가 이유 없이 이동학 팬 됐음. 잘 될 거임.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잘 될 거임. 뭐 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노회한 의원들 다 불출마하라. 네. 야, 이만큼 저 정치 교체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 격돌 참 좋네요. 젊고 패기 있게 하자, 나가자 이런 얘기를 아니 이런 분도 있어요. 이동학님은 이동할 때 학 타고 다니나요? 아유 네. 정말 재밌네요. 네, 학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동학 예비 후보는 70년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이군요. 이런 네.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동학혁명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학혁명? 네, 네. 아, 동학혁명. 네. 예. 그 거의 100년에 걸쳐 자리 잡힌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동학의 도전 응원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어르신과 스킨십하는 청령 정치. 네네. 오타를 치셨네요. 네, 네. 이렇게 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동학 후보는 기성 꼰대 세대가 왜 이재명의 청년 수당 지급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이제 기성 꼰대 세대라기보다 이건 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전 이유가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전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방자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치권을 지금보다 훨씬 더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너무 통제를 하려다 보니까. 네. 저는 사실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를 막 여기저기서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죠. 네. 그걸 반영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일종의 국가의 표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거 성남에서 이거 안 했으면은 뭐 무슨 잘못된 점이랄지 긍정적 효과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국가가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걸 한다? 근데 그거는 더 큰 문제점이 일어난다면 더 크게 일어나겠죠. 네. 예, 효과가 일어난다면 물론 더 크게 일어날 테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치권을 좀 더 주고 네. 지역에 예. 그래서 지방에서 여러 가지 이런 실험들이 네. 일어날 수 있도록 예.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국회도 그렇고 사실 국회의원이 되면 약간 중앙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국가를 잡게 되는 이제 권력을 네, 잡게 되면 그렇죠. 또 중앙 정부도 역시 예. 그렇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는 것보단 다양함을 훨씬 더 인정해 주는 네. 차원으로 국가가 가야 된다. 예. 이런 차원에서는 지방자치 쪽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권과 자치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그럼요. 21세기에. 네. 그래서 저는 어제 이준석 위원의 경우에는 그 이재명 시장의 청년 배당 정책과 관련해서 중고나라에 카드깡 네네네. 이런 거 올라오고 이거 문제 네.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고 이제 고쳐 나가야 될 하나의 미흡한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동학 후보님은 또래가 사교육 시장에 진입한 또래 세대를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실제로 네. 이런 이제 교육 혁신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신촌에서 젊은이들 많으니까 네. 신촌에서 신촌 전체를 캠퍼스로 하는 신촌대학교를 한번 만들어서 지금 실험 중에 있어요. 신촌대학교. 예, 신촌대학교라는 건 뭐 인가받지 않은 대학인데 네. 우리만의 대학을 가상 대학교를 만든 거죠. 거기에서는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공간. 어. 실제로 그러면 신촌에 있는 네. 이 미용실
운영하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네. 와가지고 예뻐져 볼 학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네. 실제 그럼 거기에서 자신이 어떤 미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 모여서 거기서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거죠. 네. 그런 실험들을 계속 쭉 해 나갔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노원으로 한번 옮겨와 보고 싶다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노원대학, 예. 네. 노원대학교 만들 수 예,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평생 교육 산업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가 예, 얘기하고 예. 먼저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라는 예, 곳을 예. 제가 운영을 네, 하면서 네, 네. 대한민국 청소년 연설대전이라는 것을 해요. 이것은 단순히 이제 자신의 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네. 그리고 단순히 수능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에게 자신의 내면과의 대화한 것들을 연설로 밝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와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황당한 것은 버스 타고 가다가 네. 중학교 2학년생 아이가 네. 엄마랑 통화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예. 엄마 나 오늘 뭐 먹어? 이걸 물어보는 걸 전 보면서 아니 자기가 먹고 싶은 건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물어봐서 엄마가 그럼 소세지 먹어 뭐 먹어 하면 결정해주면 이걸 먹는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사례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대학생도 그래요. 네. 대학생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우동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래요. 요새 애들이 다 그래요. 네. 이게요. 이게 어쨌든 교육의 목표는 자립과 독립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네. 본인 스스로의 삶을 본인이 책임져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네. 단순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사회의 삶은 훨씬 더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사회로 나가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수능만 네. 가르쳐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면으로 전 이야기해보고 싶고 네. 그걸 토론해 나가고 싶다. 네, 이제는 그 질문을 던질 때가 됐다. 언제까지 과도하게 사교육비 지출하고 네. 언제까지 이렇게 어렵게 살 거냐. 네. 이 근본적인 부분을 예. 질문해보고 싶어요. 예. 네. 맞아요. 굉장히 그 중요한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계십니다. 네. 청년의 도전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은데요. 특정 지역에서는 네. 그 한 달에 고등학교, 중학교 두 아이를 둔 경우에 학원비로 700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부유한 분이 아니에요. 네. 그냥 보통 아이고. 직장인 부부인데 네. 자기는 10,000원짜리 하나도 못 사. 근데 애들 교육비로 그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소득의 네. 한 90%를 이제 교육비에 쓴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에 네. 대해서는 40대들의 고민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원비 들 쓰면 좋은 대학 못 보낸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아줌마들끼리 막 대화를 그렇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참 이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렵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입구가 하나인 곳으로 달려가면 네. 소수만 좋은 대학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누군가는 그렇죠. 전문 대학 가야 되고 누군가는 4년제를 가게 되고 누군가는 지방대를 가야 돼요. 네. 근데 아무도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결과는 똑같아요. 네.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아도 누군가는 서울대를 가고 누군가는 전문대를 가요. 그런데 우리가 사교육비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저기에 구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네. 사회가 이제는. 예, 예.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는 중학교 때 55명 중에 53등까지 해본 사람이고 그래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예, 저는 저의 삶에 대해서 제가 부끄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사회가 실업계 다니면 넌 낙오자야, 실패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제 삶이 제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삶을 유지해 나가고 네. 그것을 누군가들로부터 평가받는 거에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스스로 행복한 게 언제인지 네. 그거를 찾아 나가는 게 인생인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이런 것들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작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뭐 얘기할수록 정말 그 맛깔진 언어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출사표를 보니까 헬조선 절박한 사람들과 함께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범한 시민들과 함께 희망을 말하고 싶다 이런 심경도 밝힌 바 있으신데요. 실제로 정치가 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절박한 사람들은 더 정치하기 어렵거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 시간이 없어서 투표 참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제 되긴 했지만 이거 뭐 북유럽처럼 동네마다 그 편의점 있듯이 동네마다 투표할 수 있는 투표함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출근하면서 그렇죠. 뭐 퇴근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 길이 봉쇄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 민주주의 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절박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연대해서 어떻게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정치가 계속해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치를 보면 희망 고문 같았어요. 희망 고문 같았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엘리트 정치, 그러니까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호에 현혹될 수밖에 없고 그 구호에 따라서 찍지만 결국 그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이런 것들을 계속 악순환이 반복됐다고요. 이제는 엘리트들만의 정치가 아니고 실제 우리들의 삶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의회로 진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대를 좀 넓혀 나가고 싶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 삶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서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 저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빚만 1,700이에요. 그런 상황에 돈도 없는데 저는 일단 무작정 나간 거예요. 저는 이것도 결국 어떤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틈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저의 도전 자체가 그런 과정으로 좀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빚만 1,700이지만 도전하는 아름다움이 있으세요.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뭐 대한민국 모두가 공유하는 바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좀 누군가는 대신해서 흑수저, 금수저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지금 상황에서 기득권화 되고 있거든요. 정치조차도 심하게. 특히 이제 이번에 영입된 인사들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요. 조선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들 모시는 듯 하더니 드디어 색깔을 드러냈다며 박주민 변호사 영입과 관련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김민영 전 참여연대 협동처장,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죠. 영입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색깔을 드러낸다, 뭐 이런 비판인 것인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영입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 당의 정체성은 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영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입 자체가 뭐 이렇게 정당에서부터 정당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정당에서부터 선수를 발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일정 부분의 영입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정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좀 긴장을 하게 되고 좀 더 정진하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당에서 이 정당을 더 튼튼하게 하는데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뭐 색깔을 드러내는 게 당연히 정당으로서는 당연한 일일 거라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의 영입으로 모든 색깔이 다 더 씌워진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우리 이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더 열린 정당으로 가고 우리 사회의 다양함 그러니까 하위 90%, 99%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당의 국회의원들도 다양해져야 되고 이 당의 당원들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다양함들을 목소리를 잘 융합해서 하나의 이 메시지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작업을 이제 혁신 작업을 그래서 했었던 것이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 방향으로 쭉쭉쭉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영입 인사들도 그렇고 전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그 노원병을 청년 특구로 만들어 달라 이런 당부를 당에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좀 도전해서 미래 세대끼리 싸우는 그런 판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역으로 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신들은 젊으니까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냐. 나이 많은 우리가 좀 먼저 합시다. 이렇게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논리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가 활력을 잃었고 각 당의 정당들이 활력을 잃게 된 거거든요. 노화된 이유다. 낡아버린 이유예요. 대한민국이 낡아버린 이유, 정당이 낡아버린 이유예요. 청년들에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 얘기 속에서 실제 도전을 하면
이 말씀 죄송하지만 좀 싸가지 없다 혹은 뭐 너는 아직 어리니까 기회가 더 있으니까 계속 이런 말로 견제를 해왔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저는 드러내놓고 제가 도전을 했기 때문에 네. 과연 당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야권 전체는 지금의 이 전체적인 사회 흐름 속에서 네. 저 젊은이의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이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네. 예, 그래서 이동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동학을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후원부터 해드려야겠네요. 아, 이거. 큰일 났네요. 빚만 1,700이라니.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유유유유. 저는 제가 해주신 의견도 절박합니다. 있습니다. 제가 절박하고 더 그 절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네. 저를 통해서 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참다운 정치인은 네.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과 관심을 갖고 참여합시다. 이런 의견도 네.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의 어떤 그 연령 기준 45까지 네네. 해서 논란을 45이 도대체 청년이냐 이러면서 네. 이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정의당, 녹색당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그 연령대가 높아요. 네네. 정의당이나 녹색당은 20대, 30대가 비교적 많은 편인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네. 그럴까요? 일종의 이거는 현상 같은데요. 이거 네. 대중정당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신념이나 네. 그다음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강화돼서 자기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러한 당원들보다는 그냥 지지자 정당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의 어떤 활동력 있는 당원들이 이 나이가 적은 축에서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40대들이 이제 대부분 먹고 살기 이제 좀 이렇게 되고 네.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활동 역량을 갖다 보니까 40대까지 포괄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정당의 상황은 있었던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악순환이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40대 중심으로 청년위원회가 계속해서 구성돼 왔고 네. 운영되다 보니까 역으로 또 20, 30대가 이게 끼기가 어렵잖아요. 세대 네, 차이도 네, 많이 나고. 네, 네. 예, 그 현상이 지금 이 당에서 새누리당에도 있는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거대 양당은 노후화돼 있다, 늙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486 세대를 비판해서 화제가 네. 됐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네. 어떤 기득권 내려놓기 이런 것을 요구하신 바 있고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네. 어려운 지역구에 도전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당에 있는 그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뭐 일률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지난번 어쨌든 그런 편지나 이런 언행들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찌됐건 지금 이제 또 선거 국면이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도움이 되는 선택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제가 너무 모질게 이렇게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합심해서 네. 가야 될 부분들은 합심하고 또 더러 스스로가 고민을 하셨을 때 네. 여러 가지 또 자기의 다른 길이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또 뭐 그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는 거죠. 예, 이제 더 이상 제가 모질게 하고 싶진 않고 다만 경쟁은 계속 해보고 싶어요. 정책 경쟁 해보고 싶고 네. 예, 누가 더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의원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당내에서 꾸준히 한번 그 대결은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게 당을 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고등학교 때 두발 자유화 운동, 학생 인권 운동에 관심이 있었던 한 학생이 네. 이제는 30대 청년이 돼서 이렇게 정치에 뛰어들고 또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청년 세대들과 함께 연대해서 노력하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흔치 않은 청년인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스펙 쌓기에 올인하고 그리고 20대에 명예퇴직서를 받아드는 이런 네. 사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계속 그 노동, 네. 5대 법안 굉장히 관철을 위해서 네. 엄동설안에 길거리 서명까지 나서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도와달라고 읍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평범한 한 시민이기도 네, 하신데요.
그러니까 저도 살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 일찍 여의고 네. 어머니하고 누나와 이제 삶을 영위해 갔는데 저는 6학년 때 신문 배달 처음 시작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이유는 단순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엄마와 누나를 잘 지켜라. 네가 이제 가장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편찮으셨습니까? 네, 편찮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르겠어요. 어린 마음에 네. 엄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이 생각을 하다가 이거 내가 용돈을 안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천을 하게 됐고 네. 그때 제가 처음에 모 신문사에 들어가서 석간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월급을 한 6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6만 원을 다 못 받고 3만 원 혹은 2만 5천 원 이렇게 어느 받았어요. 신문입니까? 지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신문입니까? 현존하고 있는 신문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어느 신문입니까? 오마이뉴스는 아닙니다. 아니 저희는 신문값을 그렇죠. 받지 않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런 부당함 속에 있었지만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 제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2만 5천 원 월급 받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어린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가 알게 됐고 이런 경우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 어찌됐건 지금의 이 노동 개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좀 붙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전제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정책이 정말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 그에 앞서서 지금의 실업 안전망 이게 지금보다 훨씬 더 두껍게 두껍게 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걸 그냥 그대로 간다? 그럼 삶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그건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안전망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그건 활력망이라고 봐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실업 활력망 자체를 좀 더 크게 키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만 신촌대학교 같은 모델 네.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이 또 하나의 내수시장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이 사람들이 실직했을 때 그런 시장에 와가지고 배우고 또 자신이 가진 장기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로 돼서 교육혁신도 일어나고 평생교육 그러니까 은퇴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자신의 기술이 있고 뭐 지식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런 대학에 와서 가르칠 수 있고 수입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업 자체가 네. 이제는 행복하게 돼야 된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이 방향을 제시를 하지만 네. 이 방향까지 아마 가기에는 굉장히 먼 이 장애물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싶고 어쨌든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이번 선거 때도 그렇고 꾸준히 제 인생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노원대학교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노원대학교요. 예. 노원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타운이다. 네. 이 말씀 그리고 노인 세대가 굉장히 네. 많고 복지 시설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문화를 좀 접목하고 싶어요. 문화. 예, 네. 지금 문화 뭐 축제랄지 이런 것들 노원만의 지금 탈춤 축제 굉장히 유명하지만 어쨌거나 이걸 젊은이들이 더 많이 이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 네. 축제 뭐 기획자 혹은 아티스트들, 뭐 이런 디자이너들 네. 이런 사람들을 노원으로 한번 와서 노원을 다시 한번 활력의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노원대학교도 만들고 거기에서 어르신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직접 강의하기도 하고 그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대학교를 한번 또 케이스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네, 그런 그렇군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원 구민들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나서서 네. 서로 이 동네를 이렇게 네. 바꾸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생 일자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는 정말 진짜 좋은 나라죠. 네. 우리처럼 40대에 아니 요새는 20대에도 당장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이게 네. 쫓겨나면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나 또 자영업을 하면 다 망한다는데 이 도전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도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패배의 아픔은 온전히 나의 몫으로 돌아올 텐데 이걸 네. 내가 지고 살 수 있을까? 결국 스스로 목숨을 이런 엄청난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것을 바꿔내는 게 경우에 따라서 뭐 신촌대학교, 노원대학교, 여기는 어디입니까? 마포대학교 네. 이런 게 동네마다 생겨서 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배움을 공유하고 나누고 네. 그리고 기술을 공유하고 나누고 그래서 서로 돕고 사는 사회가 된다면 범죄도 없어질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공동체가 또 네.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그러니까요. 됐고 그야말로 마을 예. 공동체가 이런 거 예, 아니겠어요? 그 마을의 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뭔가 좀 비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한 1시간 정도 네. 이동학 그 혁신위원 만나봤는데요. 조국 교수님이 저한테 왜 그렇게 인터뷰를 해보라고 조국 추천을 교수님께 또 했는지. 이 자리를 빌어 또 감사의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네, 조국 네. 교수가 왜 이렇게 만나보라고 했는지 네. 그 이유를 제가 현장에서 1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네. 싶으신지 예, 말씀 저는 부탁드립니다. 정치인입니다. 직업 정치인은 아닌 거죠. 아직 당선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생활 정치인이에요. 정치 굉장히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정치에 간다. 그럼 저 사람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권력지향적인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보시는 면들이 있는데 저는 정치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하고 미래의 지향을 제시하고 이런 측면에서 정치 굉장히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정성 있게 정치한다면 저는 정치를 꼭 그렇게 나쁘게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이렇게 뭐 희망 고문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과정에서 어쩌면 약자들에게도 희생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더 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내가 뭘 해주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같이 그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프지만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는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공동체 사회에 누군가 설득을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들도 감수를 우리가 서로 하면서 네. 물론 상대방은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현실에 기반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상을 갖고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 이 마음이 전달되신 많은 분들께는 꼭 함께 이 긴 여정에 나서 주셨으면 하고 호소드립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정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네. 오마이TV 유스트림 또 유튜브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이 시간 보내드리고 있지만 이게 좀 있으면 오후부터는 팟빵 스튜디오를 통해서 또 네.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거든요. 네. 최첨단 네, 저희가 그야말로 뉴미디어 전략을 네, 선도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네. 회사입니다. 네. 네, 오마이뉴스입니다. 네, 오마이뉴스 화이팅. 네. 그 퇴근하고 나서 그 이동학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공감하시는 분들은 행동해야죠. 네. 또 실천해야죠. 네. 정치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가끔 보면 국회 상임위에 조는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전날 과음을 하셨을 네.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하시느라 또 피곤하실 뭐 수 그럴 있죠. 수도 있고 지역구 활동에 여념이 없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굉장히 국민들 앞에 무례한 행동인 것이죠. 그런 자리를 정말 네. 젊고 똑똑한 청년들이 전부 채워서 네. 이 나라의 미래 비전을 공유해 준다면 한국 정치가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네. 아유,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정말 만나서 반가웠고요. 네. 저희가 다음에는 현장에서 네. 또 이준석 후보와 네.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진행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학 위원 만나봤고요.